자,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시황은 제가 오늘 좀 제외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 남겨드릴 때 재미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번 9월장이 9월 시장의 어떤 위기, 이것이 가장 좋은 저가 매수 찬스가 될 거라는 지난주 전망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국고처 방송에서도 지난주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국고처 방송에서 이번 주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이것이 남은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가장 좋은 저가 매수 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말 영상에서도 제목이 재밌습니다. 하반기 최대 승부처가 온다. 9월장 마지막 저가 매수가 기회가 될 것이다. 유망 섹터와 승부주를 공개하면서 바이오텍 저가 매수를 나서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 우리 우리 황금배트 체험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그분들에게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를 실어 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차분히 성과와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자, 우리 그 바이오텍 전성시대, 지금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2죠. 시즌2에서 이제 2.5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5의 특징은 제가 내일 국고처는 출연하지 않으니까 다음 주 국고처에서 다시 한번 비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즌 2.5에서 그동안에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을 바닥에서,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모아가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이오텍 전성시대는 여전히 순항 중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은 하반기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밖에 없다. 사실은 제가 이 바이오텍 얘기들을 제 유튜브 영상에서만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 1년 동안 떠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영상이 전부 다 제약 바이오 얘기만 있으면 이렇게. 예. 그죠? 네. 보니까 막 장난 아닙니다. 예. 뭐 여기 보시면은 막 알테오젠도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알테오젠 뭐 48%뭐 얘기가 있을 때 그때가 얼마냐, 5만 원이었더라고요. 예.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 넘었죠. 자, 아무튼 뭐 이거는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만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비만주들이 조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비만주들 점검하면서 또 다른 또 좀 관련해서 좀 볼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23년 하반기, 우리 23년 알테오젠 같은 거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리가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HLB 3만원대 매수해서 우리가 11만원, 12만원까지 끌고 왔었죠. 뭐 3천당 제약 5만원대 시작을 했고, 유한양이 7만원대 시작을 했고, 그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내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죠? 지금 바이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다.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결국 다 하게 되어 있다. 반도체 투자하던 사람들도 제약 바이오 하게 돼 있고, 뭐 자동차 하던 사람들도 제약 바이오 하게 되어 있고, 정책주 하던 분들도, 밸류업 하던 분들도, 다른 쪽에서 뭔가 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또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이제 슬슬 제약 바이오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고, 뭐 매체만 보더라도 대부분 다 제약 바이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자, 결국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죠?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다.
지금 바이오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결국엔 다 하게 되어 있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선점입니다. 왜? 가만히만 있어도 남들이 다 알아서 올려준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이 비만 쪽 얘기를 좀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만주들 중에서 가장 저희가 성과가 좋은 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난 7월 1일 날 첫 번째 제가 우리 그 회원님들 추천드린 종목이 뭐였냐면 여기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재미나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7월 1일 첫 추천주. 이게 7월 1일 첫 번째 추천주가 뭐냐면 인벤티지 랩이었어요. 그죠? 네, 인벤티지 랩. 첫 추천 나간 날이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갔어요. 인벤티지 랩이. 인벤티지 랩이 뭡니까?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그죠? 자, 인벤티지 랩 한번 보시죠. 그때가 여기입니다. 그때는 사실 펩트론만 올랐고 이게 후발주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얼마야? 12,000원에서 18,000원, 19,000원 거의 2만원 갔다가 8월 초에 빠지면서 또 한 번 기회가 왔어요. 기회를 잡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가 기회라고 그랬죠. 최근에 저는 인벤티지 랩을 계속해서 보유해가면서 사실은 정고점, 이 직전고점을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공개 많이 해드렸으니까 아마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드디어 고점을 뚫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7% 올랐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 최근에 글로벌 그 빅파마 보고 기술 해방 맺으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죠? 인벤티지 랩. 근데 또 하나 공시를 좀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은 그게 독일 업체와의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얘기가 달라지고 판이 슬슬 변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12 발행 결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인벤티지 랩 얼마 규모로? 390억. 네. 재미난 건 뭐냐면 표면 이자율 0입니다. 만기 때 3% 준다는 거죠. 3%.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오늘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드렸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아래쪽에 보면 이거예요. 최저 조정가액, 그죠? 이게 없다. 리픽싱 조항이 없다. 주가가 떨어지면 보통 전환가액 조정을 하는데 그게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이 12 발행하는 거는 인벤티지 랩이 뭡니까? 지속형 주사제, 그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장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뭐 제약사 인수하거나 이런 쪽으로 사용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인데 이번에 이 공시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우리는 계속 보유합니다. 어디까지? 3만원 넘을 때까지. 3만원 넘게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펩트론 같은 경우가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해가지고 올라섰다가 그죠? 빠졌죠? 물론 지금 4만원 중반에서 저가 매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만 관련한 종목인데 후속주들도 많이 있죠. 그건 다음번에 또 얘기하고 이들 종목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건드리는 애들도 있고 근데 대장주들 한번 보시죠.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한번 보시죠. 일라이 릴리가 주가가 20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9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 다시 누르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전고점 뚫을 거라고 봅니다. 비만 치료제는 사실 제가 이걸 처음 들고 나와서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뭐 긴가민가 했어요. 왜?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올해 초니까. 응?
근데 이 비만 치료제가 요즘 어떻게 막 만병통치약이 됐는데 만병통치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노화도 방지한다. 근데 이제 결국엔 그 약효는 이제 그만 할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편의성을 가져가느냐는 겁니다. 그죠? 이 편의성이 대중화되는 시점이 끝나는 겁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된 건 끝난 겁니다. 예. AI가 대중화됐다? 전 끝난다고 보는 겁니다. AI 피크 얘기를 누가 처음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그죠? 엔비디아는 대장주니까 그나마 빠졌다가 회복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 7월 초에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일하게 제가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가시라고 그랬죠? 자, 일라이릴리 주가가 이렇습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일라이릴리가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떨어졌던 적이 있어. 어떻게? 로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너무 잘 나왔다. 그죠? 근데 재미난 거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나머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로슈가 초기 단계, 얼리 스테이지 오비시리 필이라는 거는 비만 치료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결과 베이스 근거를 둔 그죠? 6명의 환자, 6명의 단지 6명의 환자의 근거를 둔 대상으로 한 초기 단계 비만 치료제 결과를 그죠?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져서 로슈 어떻게 됐어? 주가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로슈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날 11일 날 거의 7%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다시 올랐습니다. 저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얘네들 주가가 고점을 트라이하는 이런 과정에서 비만 관련한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거의 한 2달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설 거라고 보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SK하이닉스 지난 7월 초에 매도 의견을 내리면서 때가 여기입니다. 7월 초에 첫 주에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먼저 매도 사인 드렸고요. 그 주에 국고처에 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해야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 들었죠. 그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주가는 요즘에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물보안법 통과에 가장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폭이 큰 종목이 될 것이다. 그게 8만 원이었고요. 8만 원 아래였습니다. 제가 100만 원 넘을 거라고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0만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생물보안법은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어디 남았어? 상원 전체회의. 그 다음에 바이든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 특히 이 그 바이오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는 작업을 이제 본격화 시작을 한 건데 얼마나 수혜를 받을 것이냐. 글로벌 CDMO 업체, 그죠? 4대 CDMO 업체들이 론자, 캐틀란트, 우시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MS가 얼마가 되나요? 10%가 채 안 돼요. 거의 10% 턱걸이입니다. 10% 주면 안 됩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3위입니다. 그죠? 걔가 빠지는 겁니다. 얘가 시총으로 얼마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직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 뭐 120만 원 목표가도 나오고 했는데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죠? 당연히. 특히 또 하나 더 주목할 건 뭐냐면 지금은 이런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그죠? 그건 다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생물보안법 수혜도 같이 받는 거고 플러스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예, 기술. 무슨 기술이냐? 의약품을 만드는 차세대 뭐 예를 들어 항암제라든지 그죠? 기술이 발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항암제 얘기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건 뭡니까? ADC. 뭐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또 뭐 이런 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이중항체 뭐 다 기술. 그죠? ADC가
확대가 되고 시장이 확대되고 어떻게 돼? 관련 CDMO도 같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ADC CDMO도 ADC 공장이라고 하죠. ADC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텔레그램에 저희 그 텔레그램이 있죠. 네. 거기다가 제가 종목전을 하나 올려놨어요. 기존에 소개드릴 바이넥스. 정확하게 무슨 발언을 해놨냐면 바이넥스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바이넥스를 지난 2월 11,000원, 우리 처음 시작한 거 11,000원대예요. 2월달. 그거를 제가 22,000원까지 가서 거의 100% 수익을 만든 겁니다. 올해 국고처에서 계속 제가 이거를 얼마 갖고 수익을 낼지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그죠? 지난 2월 11,000원대 처음 매수 추천드리고 오랫동안 밀고 오면서 이제 22,000원인데 그래도 지금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오늘 다시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원료 의약품, 이 임상용 원료를 주로 생산을 하다가 이제 상업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년도. 그죠? CMO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 이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는 뭐 아마 그렇게 뭐 되겠죠. 예. 바이든 서명도 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규 고객들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을 퇴출시키고 결국에는 다른 CDMO, CMO 업체로 지금 그죠?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대세입니다.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제 상업용 CMO도 본격화될 겁니다. 그죠? 뭐 셀트리온 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주목되는 거는 내년도 실적이 대폭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오송 공장에 또 생물보안법 이제 확정되고 하면 가동률이 아마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변곡점이었고 정고점을 다시 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ST팜. ST팜은 우리가 6만원대 그죠? 이 스토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6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기회인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제약바이오 전성시대, 바이오텍 전성시대 여기에서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신약 승인받은 유한양이 다 제가 한 겁니다. 바닥에서 언제? 우리 7만 원대부터 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 이때죠. 유한양이 허가받은 게 그 직전에 좀 팔았다가 허가받고 나서 주가가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재평가 시작될 거라고 그랬죠. 다시 매수 시켜드린 게 어디야? 95,000원대입니다. 쉽게 안 깨질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 가지고 요즘에는 야 유한양의 렉나자 이게 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FDA에서 항암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이죠.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속 렉나자가 될 게 뭐야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건 그냥 기대감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렉나자 리브리반타 IV가 이제 SC로 갈 거라는 확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영역이.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은 퓨처캠. 여러분들 차세대 항암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뭐 따져보면 카티, ADC, 그 다음에 RPT, TPD 뭐 이런 것들이죠. 카티는 조금 안 쓰죠. 부작용이 많아. ADC가 대세예요. 그거를 RPT가 추적하고 있어. 방사성의약품 쪽이. 어떻게? 근데 뭐 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우리가 연초 한 2월 달 그리고 4월 달에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고 투자를 시작해서 이게 10,000원 아래였거든요. 25,000원 갔다가 그때 제가 무슨 전망을 드리면 지난 과거에 6, 7년, 7, 8년 동안 있던 고점을 다 돌파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거기입니다. 예. 이미 2만 원대 다 넘었죠. 이거 넘어선다고 그랬죠. 저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올해 제약바이오 전성시대, 바이오텍 전성시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명확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림만 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얼만큼의 가치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퓨처캠의 진짜 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닥에서 4월달 제가 여기서 왜 샀는지 여러분들 한 번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은 이 시작은 2023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IPT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작년에 엄청난 M&A가 이루어졌고 조단이 거의 뭐 한 번씩 다 조단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 그 방사선 진단제 보험급여가 확대되면서 진단 시장이 먼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올 4월에 뭐가 있었어? 제가 이 4월 달에 국고처에서 여러분들한테 노바티스를 처음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바티스 4월입니다. 바닥을 쳤다. RPT 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가장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가 노바티스라고 얘기해 드렸죠. 스토리를 쭉 얘기해 드렸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리고, 노바티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RPT 이 플리빅토 아닙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 95달러인데 지금 120달러에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퓨처캠도 4월이 여기입니다. 지금 22,000원입니다. 얘는 치료제하고 진단제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IPT 쪽에서. 다음 달에 임상 결과가 발표됩니다. 저는 고점을 뚫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나 바이오텍 알테오제닌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깨졌습니까? 깨진 종목이 없습니다. 깨졌습니까? 아까 제 유튜브 영상은 지난 1년 전 거를 보니까 그때 5만 원이었더라고요. 예. 그때 이 바닥에서 시작하면서 유튜브 썸네일에 알테오젠 지금 48% 수익 중인데 이게 얼마나 더 갈까요? 라고 한 게 거의 여기더라고요. 예. 이때 5만 원 중반이었고 한 5, 6만 원 됐어요. 한 6만 원. 예. 지금 얼마인가? 30만 원입니다. 예. 그죠? 자, 비전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를 제가 처음 소개해 드렸어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를 언제? 지난 2월 달에 국고처에서 처음 들고 나오면서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이미 지금 이제 진행 중이지만 그때는 온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입니다. 그때 얼마였습니까? 9,500원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안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하라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전 요즘 바이오텍 전성시대 시즌 2.5를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 달 돼서 10월에는 정말 기대주들이 있습니다. 또 그때 가면 또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년 전부터 1년이 뭡니까? 지금 9월달입니까? 작년 하반기 시작하면서 또 작년 4분기 올해 연초부터 해서 올해 1분기 또 2분기 계속해서 강조해드린 말씀이 있었죠. 뭐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다. 지금 바이오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결국엔 다 하게 되어 있다. 제 말이 맞죠? 결국 다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건 선점입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체험 참여하셨던 분들도 차분히 가시면 됩니다.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